자, 오늘 이 시간에는 STM32 F769 DK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 칩이 이제 ARM Cortex M7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ARM Cortex M7부터는 메모리 프로텍션 유니트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MPU 메모리 프로텍션 유니트 관련 이론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첫 번째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Speculate Access on ARM Cortex M7. 그러니까 이거는 ARM Cortex M7이라고 하는 코어에서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면서 메모리를 접근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 순서를 팔로잉하지 않고 순서가 우리가 프로그래밍한 인스트럭션 코드 순서대로 메모리를 접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Speculated Access인데, 이 경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우에 메모리 프로텍션 유니트를 사용할 때 이제 조금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어서 Speculate Access 쪽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프로텍션 유니트 세팅 관련,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예제 MPU 관련 예제를 할 텐데, 결론적인 얘기는 MPU 세팅이 콜텍스 M7하고 연관됐을 때, 그러니까 콜텍스 M7하고 연관된다는 얘기는 콜텍스 M7과 같은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면서 메모리 억세싱을 할 때에 MPU가 작동되는 것이지, 콜텍스 M7이 관여를 하지 않고 메모리 억세싱 하는 경우도 있죠. 그 같은 경우가 이제 DMA 같이 콜텍스 M7 관계없이 DMA로 메모리 억세싱 할 때에는 지금 여기서 세팅하는 MPU 세팅이 크게 좌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MPU 메모리 프로텍션 유니트를 이렇게 이제 강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콜텍스 M7 시리즈 이후부터는 이제 OS 개념을 삽입한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OS 개념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좀 가벼운 OS가 FreeRTOS죠. 그러니까 FreeRTOS를 사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는 MPU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FreeRTOS가 스테이블하게, 세이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MPU 기능을 정확히 알고 세팅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기법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이제 콜텍스 M7 Speculate Read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영어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콜텍스 M7을 통해서 일반적인 메모리 리전을 접근할 때 Speculate Read Access를 작동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는 레이턴스, 메모리 억세싱 레이턴스를 굉장히 개선하기 위해서 Speculated Read Access를 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MPU 세팅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메모리 중에서 externally memory, 그러니까 콜텍스 M 내부에 들어있는 메모리가 아니고 콜텍스 M7 바깥에 있는 메모리 같은 SDRAM 메모리라든가 또는 바깥에 있는 커시 SPI를 접근할 때에는 이 MPU의 세팅이 잘못돼서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이 경우 좀 여기 이 내용을 좀 잘 파악하고 MPU로 세팅하고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매뉴얼, 이 매뉴얼은 이제 한 1954페이지 정도 되는 레퍼런스 매뉴얼 또는 이제 MPU 자체, MPU 매뉴얼 같은데요. MPU 쪽 매뉴얼 200페이지 정도 거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이제 2에 테이블 12, 오더링 오브 메모리 액세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개의 이제 프로세스가 두 개의 인스트럭션을 프로그래밍 순서가 A1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A2가 그 다음에 메모리 액세싱하는 인스트럭션이 오는데 이때 A1은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액세싱하는 메모리가 노멀 또는 디바이스 non shareable 또는 디바이스 shareable 또는 스트링 오더드 메모리 쪽을 이렇게 접근하려고 할 때와 그 다음에 그 다음 시퀀스상으로 그 다음에 메모리 액세싱 할 때에는 노멀 또는 디바이스 쪽에서 이렇게 접근할 때 지금 여기 보면은 테이블상에 strongly ordered access 경우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서 메모리 액세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노멀 액세스하고 strongly ordered가 결합이 될 때는 뭐 예외로 하지만 strongly ordered하고 기타 요 디바이스 관련 액세스의 경우는 오도순을 반드시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less than 심볼이 여기 요 경우 일단 먼저 요 경우 순서 인스트럭션 순서 프로그래밍된 순서대로 메모리 액세싱을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요 경우 쉐어러블인 경우 디바이스 경우에 쉐어러블 경우에도 순서를 중시한다. 디바이스 경우에 서로 non-shareable 경우도 순서를 중시한다. 나머지 경우는 순서하고 상관없이 진행되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 메모리 액세싱의 오더링 경우가 순서의 경우에 따른 순서를 지켜야 되기도 하고 순서를 안 지켜도 뭐 큰 무리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좀 우리가 메모리 프로텍션 유니트를 사용하고 세팅할 때는 이 내용을 좀 알고 MPU로 세팅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 맵, 디폴트 메모리 맵에서는 대략적으로 여기를 이 총 뭐 8구간으로 나눌 수 있겠죠. 4기가를 8구간 이렇게 하나 0 0에서 2까지 2에서 또 4까지 이렇게 해서 8구간으로 나눌 때 제일 앞부분은 이제 코드 메모리 영역으로 해서 노멀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SRAM 영역도 여기도 메모리 타입은 노멀이고 그 다음에 04부터 05FF까지는 페리페랄이기 때문에 타입은 디바이스 타입이에요. 디폴트로. 그 다음에 600에서 9FF까지는 노멀인데 통상적인 여기는 익스터널 메모리가 와요. 그래서 OSPI로 램이라든가 프레시 메모리라든가 익스터널 램이 온다든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A서부터 D까지는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익스터널 디바이스 메모리 디바이스로 되어 있고 요 4 영역하고 요 A 영역은 인스트럭션이 수행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2000 뭔가 그 중에서도 ED000에서 EDF까지는 프라이빗 페리페럴 버스에서 여기는 스트롱리 오더드예요. 디바이스보다도 더 강화된 순서가 중요한 거죠. 프로그래밍 순서대로 작동이 된다는 스트롱리 오더드고 XN이고 그 다음에 ED100까지는 메모리 맵드 페리페럴 쪽인데 이것도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디바이스 스트롱리 오더드 노멀 디바이스 노멀 요 내용을 좀 아시고 그 MPU를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 내용, 메모리를 접근할 때 이런 벡터 테이블 같은 거, 한 블록의 메모리 세팅할 때는 반드시 메모리 베리어,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DMB, 그 데이터 메모리 베리어 인스트럭션을 수행한다든가, 데이터 싱크로나이제이션 베리어 인스트럭션을 수행한다든가 또는 인스트럭션 싱크로나이제이션 베리어 인스트럭션을 수행해서 메모리 액세스상의 어떤 동기화 그래서 이 특별한 3개의 인스트럭션을 반드시 적절하게
NPU를 사용할 때는 적절한 위치에 잘 사용해야 된다. 예제 같은 경우는 벡터 테이블을 새로 세팅할 때는 반드시 벡터 테이블을 새로 세팅한 이후에 DMB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반드시 뭐 DSB, ISB도 따라서 수행 한번 하는 게 안전하게 새로 세팅된 벡터 테이블로 작동되는 것을 보장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셔갖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벡터 테이블을 달랑 만들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벡터 테이블이 잘 작동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DMB라든가 DSB라든가 ISB 이렇게 메모리 액세싱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아직 캐시에만 라이팅이 되고 실제적인 메모리에는 작업이 안 돼 있을 경우 발생. 이럴 경우에 이제 벡터 테이블이 작동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절한 위치에 DMB라든가 DSB나 ISB 인스트럭션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시 기능을 발휘하거나 발휘 안 하거나 해갖고 좀 뭔가 메모리의 기능이 달라질 경우에는 반드시 DMB, DSB, ISB 이런 인스트럭션을 좀 추가해서 작동시키고 메모리를 접근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speculate read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speculate data read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 대로 메모리 접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래서 이제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유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캐시 쪽 기능 발휘된 메모리 블록을 접근하려고 할 때는 이게 경우에 따라 순서를 잘 지켜야 되는지, 순서를 안 지켜도 돼야 되는지, 인스트럭션, 우리가 프로그램이 인스트럭션 단위로 수행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스트럭션 단위 순서를 잘 밟아야 되는지 안 밟아도 되는지, 이런 관계를 정확히 좀 잘 파악하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메모리 타입을 NPU를 사용할 경우에 세팅할 수 있는 타입이 노멀이 있고, 노멀은 일반적인 이제 메모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노멀 메모리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래밍한 순서를 벗어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지 않은 순서대로도 접근할 수도 있는 메모리, 이게 노멀 메모리, 일반적인 메모리 이런 얘기고, 디바이스 메모리는 순서를 좀 엄격하게 프로그래밍한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접근할 때 버퍼러블은 좀 가능하다. 스트롱리 오더드 타입의 경우는 순서를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이때 버퍼러블 기능이 없어서 여기는 버퍼 기능이 없는 좀 더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되는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스트롱리 오더드. 여기는 반드시 프로그래밍한 순서대로 메모리 접근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자체는 또 크게 이제 앞에 타입이 있고, 또 쉐어러블, 우리가 쉐어링을 할까, 쉐어링 하지 않을까 해갖고, 이제 쉐어러블 경우는 여기 있잖아요. 쉐어러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여기 메모리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버스를 여러 버스 마스터가 여러 개가 존재할 경우에 이제 특정 메모리를 같이 여러 버스 마스터가 공유할 경우 쉐어러블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DMA 쪽에서 메모리를 접근할 때 DMA가 각각이 버스 마스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쉐어러블이 될 텐데, 이때는 메모리 시스템 자체 내에서 동기화를 접속하는 것들을 동기화를 좀 가르마를 탈 수도 있지만, 그래서 DMA 같은 경우는 가르마를 알아서 스스로 타지만, DMA 같지 않은 경우 버스 마스터의 경우는 쉐어러블 메모리 접근할 때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접근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쉐어러블 메모리 접근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스트롱리 오더드 메모리 경우는 대표적으로 쉐어러블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쉐어러블. 반면에 이제 non 쉐어러블 메모리를 그 버스 마스터에 의해서, 예를 들어 DMA 같은 경우인데 쉐어러블을 하지 않은
DMA가 접근할 때는 순서를 잘 맞춰서, 그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적으로 해서 순서를 잘 맞춰서 접근해서 메모리 정보가 항상 코이런스를 갖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순서를 잘 맞춰서 접근해야 됩니다. 가른 말을 못 타줍니다. 이렇게 메모리 시스템에서 알아서 가른 말을 못 타줘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쉐어러블 경우는 데이터 캐시를 사용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데이터 캐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누군가 거기를 썼는데 캐시에다만 쓰고 나면은 실제 메모리에는 아직 라이팅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커요. 그래서 쉐어러블로 세팅하던 메모리 영역은 반드시 데이터 캐시 기능을 발휘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발휘를 안 하니까 그걸 유념해서 프로그래밍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메모리 영역을 우리가 타입을 executor never 하면 거기서는 인스트럭션이 수행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fetch에서 들어가면은 메모리 폴트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폴트가 발생되죠. 그래서 하드웨어 폴트 익셉션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executor never region은 뭐 당연히 speculative instruction이 수행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디폴트로 이렇게 이제 메모리 영역, 아까도 소개했지만 이쪽이 코드고 노멀, SRAM 쪽이고 노멀, 페리페럴 쪽이고 디바이스. 이쪽은 이제 external RAM, 우리 쪽에서는 이제 STM32F769에서는 여기를 과시 플래시 메모리 또는 여기가 이제 다이나믹 DRAM, 익스터널 메모리 다이나믹 DRAM 사용하고 있는데 얘는 통상적으로 노멀 메모리예요. 여기서 또 실행이 가능한데 통상적으로는 실행은 안 하죠. 데이터 영역으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서부터 D까지는 디바이스로 인스트럭션 수행이 불가능하고 E0서부터 일부 요까지는 프라이빗 페리페럴 버스인데 여기는 스트롱리 오더드예요. 디바이스보다 한 단계 높은 거죠. 이거는 반드시 순서를 잘 지켜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뒤쪽은 이제 디바이스고 밴더 스페시픽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디바이스고 여기서는 인스트럭션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큘레이터 리드는 아까처럼 얘기했죠. 스페큘레이터 리드는 반드시 콜텍스 M7에서 인스트럭션에 의거해서 메모리 접근할 때에 작동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영역은 메모리 액세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영역은 빨리 걸려서 빨리 끝나고 어떤 경우는 늦게 끝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한 순서대로 메모리 접근이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를 우리가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리드인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페큘레이티브 리드 특성하고 MPU 세팅을 잘 고려해서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버그 없이 메모리 접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중점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큘레이티드 억세스가 잘 안 되는 경우죠. 프리벤팅. 그러니까 디바이스나 스트롱리 오더드 또는 익스큐터 네버 쪽은 스페큘레이터 억세스를 하지 않는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팅할 때 여기를 접근할 때는 스페큘레이티드 억세스가 작동 안 된다는 거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메모리 어트리뷰트는 MPU를 세팅을 통해서 세팅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고한 그 세이프 백그라운드 리전을 꼭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리전은 우리가 MPU를 작동하기 이전에 디폴트로 외부 메모리가 디폴트 어트리뷰트를 갖는 것, 그 영역 안에 가상 메모리 영역 매핑으로도 일단 메모리 어떤 한 구간이 작동되도록 해주십사 한 권고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MPU 콜텍스 M7하고 작동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MPU를 사용하고 있는데
MPU 세팅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콜텍스 M7이 작동되는 인스트럭션이 메모리 스토어라든가 메모리 로딩 이런 거 할 때는 MPU 기능 하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MPU 세팅이 잘못될 경우에 프로그래밍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MPU 중요한데, MPU는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OS 체제로 프로그래밍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쪽을 좀 프로텍션을 좀 퍼미션 같은 경우를 잘 세팅해서 안전한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하는 건데, OS 입장에서 보면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MPU가 버스상의 리드 라이트를 모니터링 해갖고 스스로가 이제 알아서 처리를 한다. 그 다음에 MPU 리전을 우리 STM32769는 8구간을 세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8구간. 그 다음에 만약에 그 MPU 8구간에 세팅된 룰을 위반하면서 메모리를 접근할 경우에는 폴트 익셉션이 발생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로그래밍 MPU 세팅 해갖고 어느 영역이 두 가지로만 오버랩돼서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는 하이 넘버니까 이 리전 넘버 중에서 높은 넘버에 세팅된 것을 기준으로 작동을 한다. 이런 내용,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8개 리전 0부터 7이 있으면은 그 뭐 0번에서 어느 메모리 영역에 뭐 세팅을 했겠죠, 메모리 타입을. 근데 또 메모리 리전 뭐 5번에서도 또 같은 메모리 영역을 또 다르게 세팅했을 경우에 1번 리전으로 MPU 1번 리전과 뭐 5번째 리전이 어떤 메모리 블락에서 오버랩이 됐다. 이럴 때는 1번 리전 세팅한 대로 메모리가 작동되는 게 아니고 5번 리전으로 작동된 메모리 어트리뷰트 갖고 작동을 한다. 그래서 여기 setting from region with a higher number is used.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MPU 파라메타로는 이제 크게 이제 2개. 나중에 이 MPU와 관련된 컨트롤러 리스트 보면 2개의 빛이 있거든요. 요 빛, 요 빛. 그래서 요게 한 빛, 한 빛이 컨비네이션 하면 4가지죠. 4가지가 여기 이제 4가지 타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4가지 타입, MPU 하이 폴트, 그러니까 하드웨어 폴트, NMI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MPU 폴트 모드 상황에서는 MPU가 작동 안 되고 일반적인 디폴트 메모리 맵도 디세이블 한 상태 이렇게 되고, 여기는 폴트 모드에서 MPU는 가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디폴트 메모리 맵은 가동 안 하고, 만약에 이 경우는 폴트 모드에서도 MPU가 가동하고 디폴트 메모리 맵도 가동되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 2개의 빛에 의거해서 컨비네이션 4개의 타입으로 이제 세팅을, MPU 파라미터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MPU 또 각 리전, 8개 리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각 리전을 텍스라든가 캐시어블이라든가 버퍼러블이라든가 쉐어러블, 그 다음에 그 사이즈, 스타터들의 사이즈 이런 걸 갖고 세팅해서 8개 리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요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뭐 요 4개의 파라미터 갖고 영역을 메모리 억세싱 파라미터를 세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영역, 8개의 영역 중에 한 영역은 또 8개로 이퀴 사이즈, 8개 같은 사이즈 크기 8개로 서브 디비전 할 수 있는데, 그 서브 디비전 할 때 MPU 기능을 발휘시킬까 말까, MPU 기능을 그 위에 리전에 세팅한 MPU 파라미터를 그대로 종속받을까, 아니면은 그 MPU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래서 1로 세팅을 하면 이게 8개, 그러니까 8빛 갖고 각 리전에 8빛 정보를 갖고 이게 0, 1, 그래서 1로 된 영역은 이게 8개 영역
나눠지면 동일하게 그 영역에 1로 세팅된 것은 MPU를 발휘시키지 않는 서브 영역이 되겠어요. 0일 경우는 위에 그 리전에서 세팅된 MPU 파라미터를 갖고 MPU 기능이 발휘된 리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저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MPU 서브 리전 지금 이게 하나 예를 든 건데 지금 이게 조금 다른가요? 앞하고 MPU 서브 리전 똑같은 내용이 중복됐네요. 그 다음에 MPU 캐시 폴리스는 캐시의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죠. write through with no write allocate, write back with no write allocate, 그 다음에 write back with write and read allocate. 이 경우가 가장 캐시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세팅이 되겠고요.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이제 일부 캐시를 일부 기능 발휘시키는 여기 제일 좋은 캐시 기능이 발휘되는 거고 요거는 조금 그거보다 못한 건데 자, 요 경우 write through with no write allocate는 요 둘의 차이점이 요 첫 번째 라인에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 얘는 write 하려고 하는 쪽이 히트가 되면은 그 메인 메모리하고 캐시 영역 둘 다 라이팅을 하는데 요 경우는 히트가 됐잖아요. 캐시 우리가 접근하려는 메모리가 있네. 그러면 덜티빗만 세팅하고 메인 메모리 쪽은 그냥 업데이트를 안 합니다. 그래서 덜티빗만 하니까 좀 패스트하게 접근이 된 거죠. 이 밑에 기능은 똑같습니다. 또 미스인 경우, 캐시에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메모리 내용이 없어. 이럴 경우는 그 메인 메모리 쪽에 그 일정 영역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 영역을 캐시 쪽으로는 갖고 오질 않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이 경우, 두 번째 경우가 다르죠. 그래서 캐시가 미스되면은 그 메인 블락을 업데이트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그 블락에 있는 내용을 캐시로 끌고 들어와서 캐시의 많은 영역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 경우가 굉장히 좀 좋은 캐시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요 첫 번째 경우는 요 두 번째 경우하고 똑같죠. 자, 세 가지 캐시 경우 세팅 방법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전반적으로 그 디폴트, 그 다음에 쉐어러빌리티하고 캐시는, 쉐어러블은 지금 여기 보면은, 넌 쉐어러블만 여기, 요쪽, 익스터널 쪽에 일부 디바이스 메모리가 쉐어러블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넌 쉐어러블이고, 그 다음에 페리페럴 쪽은 넌 쉐어러블. 그러니까 여기서 쭉 넌 쉐어러블이고, 그 익스터널 메모리 쪽이 60에서 80까지는 넌 쉐어러블 노말이 되겠고, A0에서부터는 일부는 쉐어러블, 일부는 넌 쉐어러블. 이렇게. 그 다음에 프라이빗 쪽은 쉐어러블, 그 다음에 벤더 쪽은 넌 쉐어러블. 이렇게. 그 다음에 캐시 쪽은 이쪽은 write through, 여기는 write back, write allocate. 그러니까 여기가 좀 가장 캐시 기능이 많이 발휘되는 거죠. 여기는 WT 정도로 발휘되고, 여기도 WT 정도로 발휘되고, write through, no write allocate. 자, 이 정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리전 0, 예제가 되죠. 리전 0을, 여기 잘못됐는데, 600에서 200까지, 600에서 여기 D 여기 끝나는 여기가 빨간색 여기서 끝나야 돼. 여기 경우가 이제 요 부분이 요쪽은 이제 디바이스고 요쪽은 익스터널 램 또는 프레시 메모리, QSPA 프레시 메모리 쪽인데 정상적으로 그렇다면 노말이고 X에는 수행될 수도 있죠. 인스트럭션이 수행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여기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여기는 데이터로. 근데 여기서 이제 QSPI 프레시, 낸드 프레시 경우에는 여기서 그 프로그램이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XN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를 어떻게 세팅하는 예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는 여기를 요 영역을 스트롱리 오돌드를 하려고 하고
코드 익스큐션은 사용 안 하게, 그러니까 XN으로 이렇게 세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스트롱리 오돌도. 지금 여기는 요 영역이 지금 노말이, 요쪽은 노말이고 요쪽은 디바이스 아니야. 근데 여기를 총체적으로 몽땅 다 스트롱리 오돌도 디폴트로 되어 있는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XN으로 다 세팅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세팅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인 4기가 고 그 다음에 서브 리전을 여기서 1000 111 해서 100 4기가를 8개로 나눠 갖고, 자 앞으로 다시 올라가면 8개로 나눠서 여기가 1, 2, 3, 4, 5, 6, 7, 8, 8개가 나눠 갖고, 여기가 해당되는 게 여기를 지금 111 하니까 여기는 MPU 세팅을 안 한 거예요. 리전 제로를 따르지 않고 디폴트로 된 걸 따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0000 해갖고 여기를 0000으로 해서 이제 MPU 세팅된 대로 여기를 서브 리전을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가 182, 1000, 000 3개 있고, 그 다음에 0, 그래서 0이 여기가 4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 위에서, 여기서 이제 MPU 세팅을 하려고 하잖아요. MPU 세팅 하려고 하는 대로 거기를 작동시키겠다. 그 영역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영역이 67 하나, 67, 89 하나, 90 VA 하나, BC 4개가 67, 89, AB, CD 하나 비네요. 67, 89, AB, CD 4개. CD 끝까지. 그러니까 바로 이 직전 전까지죠. 4개. 4개를 우리가 이제 MPU로 세팅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87이 된 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000, 111. 그 공된 부분을 잘 파악하시면은 이쪽을 이제 우리가 텍스를 000, 그 다음에 캐시를 0, 그 다음에 라이트, 버퍼러블 0 해갖고, 넌 캐시어블, 넌 버퍼러블, 쉐어는 쉐어하고 예스 해갖고, 여기를 스트롱리 오돌드로 이렇게 세팅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스트롱리 오돌드로 세팅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제너럴 리전 세팅인데 디바이스, 근데 스트롱리 오돌드 메모리 타입은 unaligned 메모리 액세스를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32bit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무조건 32bit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렇게 얼라인드 방식으로 꼭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NAND 메모리하고 FPGA로 세팅된 어떤 영역은 반드시 FMC 영역 쪽에 세팅되는 게 좋고, FMC가 가동되는 데 연결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버퍼러블을 사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스트롱리 오돌드로 하는 게 베스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부 NAND 메모리라든가 또는 FPGA를 쓴 동네에는 반드시 스트롱리 오돌드로 하고 버퍼러블을 사용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FMC하고 연계돼서 플렉시블 메모리 컨트롤러 하에 메모리를 사용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MPU 레지스터 경우는 디바이스 타입으로 놓으면 된다. 디바이스 메모리 타입, 디바이스로 놓으면 된다. 이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QSPI를 아까 그 영역, 지금 여기 예제를 QSPI나 또는 FMC, 그래서 여기에 0x600 여기 부분, 여기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여기 QSPI란 FMC 영역인데, 여기에 두 가지 순수 메모리 영역은 0x9000부터 QSPI로 뱅크 1을 사용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컨트롤 레지스터도 일부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레지스터는 A000에서 일부.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레지스터는 0A0000에서 8KB 정도 세팅해서 MPU로 세팅하려고 그러고, 0x9000에서
조금 어느 사이즈인지 모르겠는데 뭐 수메가를 QSPI 뱅크 1, QSPI 이 사이즈만큼 뭐 2메가면 2메가 또는 여기서 또는 64메가바이트면 그만큼 MPU로 세팅하려고 하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여기 QSPI 경우는 프로그램도 인스트럭션 수행 가능하니까 이네이블로 코드가 이네이블 될 수도 있게 세팅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노멀, 쉐어러블, 라이트 백, 라이트 리드, 얼로케이티드로 이렇게 세팅하려고 하는 예제를 다뤄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0200부터 여기 일부 8kB는 이제 페리페랄이죠. 페리페랄 쪽으로 세팅해야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0001로 해서 디바이스로 세팅을 하고, 그래서 디바이스 세팅하니까 여기는 인스트럭션은 수행 안 되고 억세스 쉐어러블로 했고 캐시 안 되고 그 다음에 버퍼러블은 가능하게, 그래서 요 정도 기능이 이제 디바이스 타입으로 세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페리페랄 쪽 QSPI 페리페랄 쪽 접근 쉐어드 그 디바이스로 세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실제 메모리 영역 QSPI 메모리 영역을 900으로 해갖고 QSPI 사이즈만큼 세팅을 하고, 그래서 X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팅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001, 11로 해갖고 캐시 기능, 버퍼러블 기능 발휘해갖고 캐시 기능도 라이트 백, 라이트 리드, 얼로케이트, 쉐어러블, 예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버퍼러블 돼 있고 캐시어블 돼 있고 쉐어러블 다 돼 있게 이렇게 세팅하고 사용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경우에 따라서는 익스큐트도 가능하게 세팅을 해도 된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QSPI 이 플래시 메모리로 사용할 경우에 MPU 세팅 이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렉시블 메모리 컨트롤러가 관장하는 SDRAM, 그 0x2000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0x2000 또는 이제 0x 여기서 C000인가요? 여기는 0x-C00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SDRAM 쪽에 뱅크 쪽으로 C000에서 그 다음에 그거 세팅하기 위한 컨트롤러 302A A00.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서는 8kg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뭐 2메가, 4메가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순수 데이터만으로 사용되는 메모리 영역이라 코드 수행은 디세이블 해놓고, 그래서 여기는 노멀 그리고 쉐어러블 안 하고 순수 데이터로 라이트 백, 라이트 리드, 얼로케이트로. 그래서 요 영역을 세팅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 페리페랄 쪽으로는 디바이스로 쉐어드 디바이스로 해야겠죠. 그래서 0001로 이렇게 세팅을 쫙 하고, 메모리 영역 쪽은 C000로 하고 여기는 자 0001, 11로 해갖고 라이트 백, 라이트 앤드 리드 얼로케이트지만 쉐어러블은 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쉐어러블은 노, 캐시 버퍼러블은 다 가능하게. 자, 그래서 텍스 값을 1, CB11, 텍스는 레벨 1, 이게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세팅해서 쓰면은 잘 되겠다. 그 다음에 DMA가 사용되는 램, 그래서 DMA 사용되는 램을 지금 메모리를 0x2000, 그래서 내부 콜텍스 M 시리즈가 갖고 있는 메모리죠. 이게 SDRAM 내부 메모리, 콜텍스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세팅을 하려고 하고 세팅하려고 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노멀로 쉐어러블이고 not 캐셔블로, 왜냐하면 DMA가 사용되는 그 메모리 영역은 반드시 캐셔블을 not 캐셔블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노멀, 쉐어러블, not 캐셔블로 요쪽 영역을 세팅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2000에서 한 1KB 정도를 텍스 레벨 1으로 해놓고, 텍스 레벨 1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 캐시 안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백, 버퍼러블도 안 하고, DMA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쉐어러블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쉐어러블 하고, 여기는 프로그램 수행은 인스트럭션 수행은 안 되게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000
이 두 군데를 다 해야 되는데 2020 한꺼번에 다 했나요? 1kg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했나? 한 번에 다 처리했나 보죠. 그 다음에 이더넷이 사용되는 메모리 영역은 이렇게 디스크립션, 이더넷 디스크립션이 사용되는 영역이 있고, 그래서 리시버 트랜스미트,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데이터 보관용으로 사용되는 메모리 영역. 그래서 2004 4경우 4000 4C00 이쪽부터 이렇게 세팅하려고 하니까 이 경우 이제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냐면은 여기서 200 4C00에서 32KB 정도를 서브 리전 다 0으로 해서 서브 리전을 다 MPU 세팅되게끔 한 거죠. 그리고 여기를 전부 쉐어러블, not 캐시어블, not 버퍼러블, not 해갖고 전부 not 해갖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 캐시어블도 아니고 버퍼러블도 아니고 쉐어러블 아니게 사용해서 이더넷 메모리 버퍼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게 계속 나오죠. TX 버퍼 not set as normal, not cacheable. 여기는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4C00에서 256개 바이트 정도, 거기는 디스크립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립터 쪽은 조금 다르게 아까 데이터 버퍼링 사용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쉐어러블로, 그 다음에 not cacheable, 그 다음에 버퍼러블도 가능하게. 그래서 이더넷의 DMA 디스크립터 쪽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not 아니고 쉐어러블, 버퍼러블, 캐시만 아니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걸. 자, 앞하고 좀 다르죠. 여기 디스크립터 사용되는 거하고 여기 버퍼로 사용되는 거, 이더넷의 버퍼로 사용되는 거 not인데 not 쉐어러블, not 캐시어블, not 버퍼러블인데 디스크립터 쪽으로 사용되는 이쪽은 쉐어러블, not 캐시어블, not 그 다음에 버퍼러블로 세팅한다는 것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이제 LCD 쪽으로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 요거는 이제 뭐 인텔 방법이나 모토로라 방법, LCD 특별한 경우 쪽인데, 이 경우는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자관 이 경우는 6000 통해 갖고 디스플레이, LCD 쪽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사용하려고 하는 동네인데, 이쪽의 경우는 코드 익스큐션은 당연히 안 되고 가급적 스트롱리 오더월드 메모리로 세팅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6000에서 약 32 바이트 정도만, 그래서 32바이트, 그러니까 거기다 계속 라이팅하면 나간다는 얘기죠. 어떤 일부 레지스터에.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쉐어러블, not 캐시어블, not 버퍼러블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다. LCD 쪽으로 내보내는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컨트롤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에다 쓰면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큰 메모리 영역이 아니고 데이터 레지스터, LCD 쪽 데이터를 내보내는 컨트롤 데이터 레지스터가 들어있도록 여기 메모리 세팅을 하면 되죠. 그래서 32바이트면 그 중에 하나 LCD 데이터 레지스터가 들어있겠죠. 그럴 때 여기는 쉐어러블, non 캐시어블, non 버퍼러블로 세팅하는 게 좋다. 그래서 스트롱리 오더월드로 이렇게 스트롱리 오더월드 타입으로 세팅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지금 오늘 다룬 내용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습 시간에, 이론 시간 말고 실습 시간에 특별히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STM 쪽에 이제 프리 RTOS 간단한 OS 시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때 메모리 프로텍션 유니트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프리 RTOS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인베디드 리눅스 폴팅할 때 OS에서 메모리 관리 차원을 이해하시는데, 여기를 좀 이해를 잘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내용이 길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